보험계약보다는 2차 과목이 더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은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근데 이제 2차 과목은 자, 다시 할게. 2차 과목은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니까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보험계약법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니까 이게 딱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좀 한 두세 번 반복을 해야 그때서 좀 들어오는데 보통 보험계약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3주쯤 돼서 심한 갈등을 해요.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2달 참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래도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3, 4주쯤 되면은 아주 심한 갈등을 합니다. 2차 과목보다도 보험계약법이 공부하기는 더 어려우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객관식이라는 거지. 객관식이다.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한 6, 70점 정도 목표로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업법이나 손해배상에서 80점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에서 80 몇 점 맞았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2차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험계약법은 질살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차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보험 1차는 1m 높이뛰라고 그러면 2차는 지금 2m나 3m 높이뛰기인데 1m 높이뛰기만 계속하고 안 했다는 거는 그만큼이죠. 왜냐하면 계산 문제도 풀어야죠. 암기해서 논술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1번, 2번 중에서 1번일 것 같다 하고 찍는 거하고 그걸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반복 횟수가. 그래서 1차는 한 번 강의 듣고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만 몇 번, 한두 번 듣고 가면 시험 보면은 되는데 2차는 그래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왜? 가서 논술식 문제를 주면은 뭐뭐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그거 다 써야 되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한무가 A4 용지 한 장인데 그거 다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공부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보험계약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사고는 4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고. 자동차 사고든 화재든 선박 사고든 비행기 사고든 모든 인간의 사고를 우리가 피해의 대상에 따라서 피해의 분류에 따라서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인사사고라고 하는 하나는 재물사고 그러니까 동물도 재물이잖아요. 동물도 재물이니까 뭔 사고 났다 하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물건이 파괴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험을 자 보겠습니다. 인사사고 중에서는 자 가해자인 본인이 다치거나 가족이 다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A가 B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신호 대기 중에 꽝 박았다. 그러면 얘가 100% 과실이에요. 얘는 0% 과실이고
그러면은 A하고 B가 다쳤다 그러면 인사사고죠. 사람이 다친 거니까. 그런데 자, A는 가해자가 자기가 다쳤잖아요. 그리고 B는 A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 H보험이 있다 그러면 H보험하고 A하고 B가 있을 때 A가 B한테 물어줘야 할 걸 보험자가 대신 물어주는 거. 그죠? 이걸 물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걸 배상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상이라는 말과 배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배상은 잘못해서 물어주는 것이 배상이에요. 근데 보상은 잘못 안 했는데 주는 거 보상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금 주는 건 보상이지 배상이 아니에요. 왜? 보험회사가 잘못해 준 게 아니잖아요. 계약에 의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재난이 발생해서 국가가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막 멀어졌어요. 국가가 돈을 그냥 줘요. 공짜로 그 사람들한테. 그건 배상이겠어요? 보상이겠어요? 보상이죠. 왜? 국가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했으면 배상이고 잘못하지 않았으면 보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배상금으로 주라. 그러면은 금액이 적게더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일본이 돈 더 줄 테니까 보상금으로 줄게. 무슨 얘기죠?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돈을 더 주는데 왜 배상이나 보상 그 말 가지고 자꾸 그러냐? 돈보다는 지금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라. 이게 전제가 되라는 거죠. 그게 배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A가 배상해야 할 거를 보험회사가 대신해 주는 걸 우리가 책임보험, 배상 책임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배상 책임보험은 이런 거죠.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이걸 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걸 빼기도 하고 이렇게만 쓰기도 하고 그죠?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대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겠죠? 손해배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인 A가 피해자인 B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험회사가 대신 책임져 주는 보험을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배상 책임보험 또는 약해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책임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A가 사람이 다쳐서 이걸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대인이란 말 써요. 이 대인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영어로는 against란 뜻이 써요.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대인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아니다 이거죠. 큰 사람 아니야. 대인 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다쳐서 사람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거. 그러면 이 차가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차는 대물배상이라는 대물배상. 자, 처음에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제 대물이라는 게 뭐냐? 물건에 대하여. 그러면 대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피해자의 물건이에요. 피해자의 물건, 오케이? 응? 피해자의 물건. 대인이라는 말은 것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대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인사사고를 우리가 보면은 피해자가 다쳐서 피해자 B가 다쳐서 우리가
가해자가 줘야 될 걸 보험회사가 대신 주는 거를 대인배상이다. 배상 책임보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B가, 요건 뭐냐? 다친 거죠? 이건 대물배상이라. 대물배상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두 개 합쳐서 이제 책임보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차가 망가졌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제 가해자 본인이 차가 망가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고쳐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누가 물어주는 거 아니죠? 내가 잘못해서 내 물건이 파손됐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을 재물보험이라고. 그러면은 갑돌이가 자기 집을 보험에 화재보험 넣었는데 자기 집이 화재가 나서 다 타져버렸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았다? 재물보험이 있죠. 자, 그러면 재물보험이 뭐가 있어요? 이게 차량 손해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2차는 보상됐죠? 이 사람도 보상됐죠? 그죠? 2차도 보상됐죠? 그럼 누가 남았어요? A가 남았죠? A가. 자, 가해자 A가 남았어요. 그러면 가해자 A하고 B의 차이는 자기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으면 임보험이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으면 배상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여기서 보상받았잖아요. 그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인배상이에요. 근데 요거는 자기 보험회사가 보상받았잖아요. 임보험이. 근데 얘가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만약에 M보험회사에서 얘를 보상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배상 책임이에요? 임보험이에요? 임보험이에요. 왜? 가해자한테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가 다쳐서 보상을 받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보험이다라는 말을 써요. 임보험. 그러면은 모든 보험은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 우리가 운송보험이다 그러면은 재물보험에 해당돼요. 선박보험이다 재물보험에 해당돼요. 그죠? 화재보험도 재물보험인데 화재 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보험이에요. 화재가 났어 옆집 태울 수도 있고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담보하는 게 화재 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하면 재물보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임보험. 자, 임보험 뭐예요? 자기 보험회사에서 자기가 다친 보상받는 게 임보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상받았다. 그러면은 뭐예요? 임보험이에요. 왜?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받았어. 임보험이에요. 이렇게 받았어요. 배상 책임보험이에요. 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험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도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자동차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대인 배상이 있고 임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대물 배상이 있고 차량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영역은 이거는 우리가 차량 손상에서 따로 공부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시험이 안 나와. 그러면 대인배상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 2가 있어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수학 정석 1, 수학 정석 2가 있죠. 그러면 1부터 배워요? 2부터 배워요? 1부터 배우는 거죠. 영어 1단계, 영어 2단계 그러면 1단계 끝내고 나서 2단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배상 1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손해배상액이 이보다 훨씬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대인배상 2에서 해줘요. 자, 왜 이렇게 대인배상 1, 2로 나눴느냐? 이거는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고요. 이거는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가 강제 가입 보험을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강제 가입 보험료의 한도를 정해놓고 보험료를 좀 낮춰놓고 이거는 무조건 들어라 하는 거죠. 그 이상을 들을 때는 너희들이 듣고 싶으면 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보험의 대인배상원이 뭐냐면 부상 1급이 지금 3천만 원 한도고 사망이 1억 5천이에요. 누구당? 피해자당. 그러면 피해자가 3명 죽었다. 그러면 피해자당 1억 5천씩이니까 4억 5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한 사고당 1억 5천이 아니고. 그죠? 어떤 사고라서 피해자가 10명 죽었어. 그러면 각 사고 한 피해자당 1억 5천이니까 15억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대인배상 원이다. 대인배상 원은 강제보험이다는 거죠. 강제보험. 그러면은 강제보험에 안 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대뽀족들이. 그죠? 무대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포차. 있어요. 그러면 이 대인배상, 자, 각 보험의,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인배상 원 보험료를 넣잖아요. 보험회사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돈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에다가 갖다 줘. 한 2, 3%를 갖다 줘.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책임보험 안 든 사람이 안 든 차에 다치면 저기서 국가가 보상을 해줘. 이거를 뭐라고 하면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보험이 안 되면 어디서 준다고 해요? 정부 보장 사업에서 주는데 이 정부 보장 사업의 재원은 누가 내요? 보험계약자, 대인배상원. 여기 안 나오는 것 같다. 대인배상원에 보험계약자들이 현대해상, 삼성화재 이런 데 보험을 넣으면 거기서 일정 부분, 소액의 금액을 2, 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내서 국가에다가 주면은 국가가 그걸 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한테 책임보험, 대인배상 원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해요? 정부 보장 사업이다라고 하죠. 정부 보장 사업이다. 근데 임보험은 딱 3가지가 있어요. 자, 임보험은
자기 신체 사고라는 것이 있고 자동차 상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서 택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도 들고 자동차 상해도 드냐? 그건 안 돼요. 자기 신체 사고로 들든 자동차 상해로 들든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뭐가 있냐? 뭐 보험상해담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보험을 들 때 어떻게 들으죠? 자, 이걸 A, 이걸 B, 이걸 C 그러면 A, C로 들든지, 오케이? 아니면 B, C로 들든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지. A, B 두 개를 들겠다. 이건 안 돼요. 왜?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상해는 선택적이다. 선택적이다. 노트에 가면서 해요. 노트에 가면서. 자, 천천히. 보통 다른 학원에 가면 자배법부터 가르쳐요. 그런데 저는 자배법은 나중에 가르쳐요. 왜? 지금 보험 종목이 뭐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배법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 요즘 시험에 나오는 것은 누가 어떤 보험회사에서 얼만큼 돈을 주느냐 이 문제가 대세인데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가 바뀌면 패턴에 따라서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패턴을 자 예를 들어서 왜 변화했느냐는 걸 잘 받아요. 출제자가 A였는데 B로 바뀌어서 바뀌었느냐 아니면 시대적 흐름이냐. 시대적 흐름이다. 왜냐면요. 보험회사 직원들을 보험회사가 돈을 내서 운영하는 보험개발원에서 시험을 주관해요. 출제자와 선정위원이 누구냐. 출제자가 3명인 돈을 문제를 내요. 똑같이 100점짜리를 3개를 넣고 선정위원이 그 중에서 또 문제를 골라요. 그런데 출제자나 선정위원이 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이나 선정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누구한테 유리한 문제를 내겠다? 태생적으로 실무자한테 유리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무자들이 유리한 것은 뭐냐?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무적이고 계산적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어디서 돈이 나가고 어떻게 나가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한 2달쯤 끝에서 강의해주면 그죠? 역설적으로 2달 끝나고 나서도 뭔 말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강의하면서 2달 내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2번째 시간, 3번째 시간 가면서 그게 정리가 돼서 2달쯤 지나면 야 이제는 뭔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갑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구조는 이 구조예요. 그럼 필요 없으니까 대인배상 1, 2 구조로 되어 있다. 오케이. 임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기 신체 자동차다 선택적이고 무보험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1, 2 들고 자기 신체 무보험 들고 이렇게 되겠죠. 1, 2 들고 자동차 상해 보고 무보험 들고 이렇게 들겠죠. 임보험을 한다면 거기다가 대물 들고 차량 들고 그러면 종합보험이 되는 거죠. 자동차 보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2번째 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H보험회사에 H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자, A가 H보험에 자동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사례 옆에다가 꼭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안 그리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그림을 그려야 돼. 시험 문제 딱 시험장 가서. 왜? 차가 지금 2대만 나오면 좋은데 3대, 4대까지 나온다. 그림을 안 그리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리고 공부하면 쓰면서 계속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 버려. 1차 승객인지 2차 승객인지 3차 승객인지 몰라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림을 그려요. 자,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얘기가 앞대가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펴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C가 있어요. 그래서 C가 사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자, 치료비가 3천만 원이라는 거죠. 자, 항상 보험금을 계산할 때는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계산하든지 아니면 자,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 부상 후유장애 받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흔치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후유장애 받고 나서 몇 달, 며칠 후에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고급반에서 다룰 거고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보통은 부상으로 끝나는 것이 90% 이상의 사고고 90% 이상이고 부상 후유장애 하거나 아니면 치료 중 사망이죠. 이렇게 됐을 때 보험금을 계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부상 후유장애를 구분한다. 또 부상 사망을 구분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부상의 치료비가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사망을 보니까요. 3억 4,800, 3억 4,800만 원. 자,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신호 대기 중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무과실이죠. 얘가 100%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실상계를 안고 그 다음에 먼저 자, 대인배상 원부터 보는 거예요. 자, 대인배상 원. 왜? 쭉쭉쭉 이렇게 빼고 나머지 나가기 때문에 대인배상 원을 밑에다 하면 안 돼요. 위에서 빼고 나머지를 또 누가 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니까. 자, 앞으로 계산 문제 나올 때 항상 제일 먼저가 대인배상 원이에요. 오케이? 대인배상 원. 근데 자, 대인배상 원에서는 부상의 경우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우리가 구분해서 등급별 한도를 두고 있어요. 등급별. 그러면 선생님 등급까지 다 외워야 되고 등급별 한도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 요구 안 해. 시험 문제에 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대인배상의 보상 한도는 부상이 3천만 원이다. 라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가 2,000으로 돼 있으면은 3초로 바꾸세요. 자, 왜냐하면 지금 개정이 돼서 3초로 바뀌었으니까. 자, 1급 상해다. 그러면 3천만 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인배상 1에서 다 커버됐죠? 대인배상 2에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케이? 집에 가서 지금 잘 모르더라도 문제를 계속, 사례 문제를 계속 보면서 풀고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여기는 사망에 대해서 한도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을 여기서 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얼마예요? 잠깐만요.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으니까. 나머지 돈은 1억 9,800이에요. 자, 이거는 어디서 준다는 거죠? 대인배상 1. 요거는 대인배상 2에서 준다는 거죠.
왜? 먼저 주고, 그죠? 나머지 금액을 여기서 주는 거죠. 이걸 먼저 주는 거를 제1차 위험보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차 위험 보상 한도를 초과했을 때 주는 보험을 초과 전보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인배상 1에서 1억 5천을 주고 총 3억 4,800 중에서 1억 5천을 뺀 나머지 1억 9,800만 원은 대인배상 2에서 구는 구조다. 이해되시죠? 자, 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에서 우리가 지금 자, 자동차 보험의 구조를 보면 대인 1, 대인 2, 대물, 자손 또는 자상, 무상, 타차, 담보, 특약, 그 다음에 차량 손해. 이렇게 옆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자동차로 말할 때면 엔진, 자동차 구성 부품이에요. 자동차 보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라 하더라도 모닝도 있고 볼보도 있고 그랜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보험 상품들을 나열하는 게 이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테레비를 산다. 그러면 테레비 LG 것도 있고 삼성 것도 있고 대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LG, 대우, 삼성에 해당되는 게 요거고, 이거는 브라운관 무슨 구성 부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보험이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자, 이 보험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차주가 가입한 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인데 개인용으로 넣을 거냐, 업무용으로 넣을 거냐, 영업용으로 넣을 거냐, 이거는 전부 다 차의 종류에 따른 분류예요. 자, 개인용은 개인 소유, 업무용은 법인 소유, 이거는 영업용. 차가 농기계면 농기계 자동차 보험, 차가 이륜차면 이륜차 보험, 차가 중기면 중기보험이에요. 그러면 차주가 보험을 넣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용도 넣고 업무용도 넣고 안 되죠. 승용차가 종류에 따라서 개인용을 넣든 업무용을 넣든 이거 중에 하나 넣은 거죠. 그러면 개인용을 넣어도 저걸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용을 넣어도 저걸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용을 넣어도 저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기 자동차를 넣어도 저걸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농기계하고 중기는 대인배상 원이 없어요. 다 요 두 개를 이렇게 또 표현해놓고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 지금 여러분한테는 지금 없는 자료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없는 자료인데 안 봐도 돼요. 요것만 봐도 돼요. 자, 차주가 가입한 보험인데 이게 어떤 건 개인용이 뭐고 업무용이 뭐고 영업용이 뭐고 이런 걸 잘 처음에 공부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차의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종류가 내 승용차면 개인용, 법인차면 업무용, 그 다음에 영업용 택시나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업무용이야. 오케이? 영업용이야. 그 다음에 이륜차면 어디에? 이륜차 보험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면 농기계 보험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기면 중기자동차 보험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차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할 뿐이지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필요가 없어. 차주가 그러면은 이거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거 중에 하나, 두 개를 들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차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자, 2차 사고는 제 갑돌이가 제 1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돌이가 제 1차 사고만 담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가 있어요? 자, A가 차주야. 근데 둘이 가다가 차주가 막 너무 힘들다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옆에 사람이 교대 운전 해주겠죠? 해줘요? 안 해줘요? 아니, 이 사람이 막 계속 졸고 있어.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옆에 타. 떼. 깨라고. 계속 졸고 있어. 상당히 주관이 강하네. 강의에는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이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데 이 차가 보험이 안 들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물어보고 운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미안하니까 이 차주가 한 3시간 운전했는데 피곤하니까 내가 의리상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보니까 사고 났는데 보험이 안 들었어. 그러면 자 누가 깜빵가? 누가 깜빵가? 그죠? 얘가 운전하시니까 얘가 보험이 안 되면은 교통사고 특례법 혜택을 못 봐서 이제 형사처벌 받는다. 그죠? 그래서 B가 집에 놔둔 차, B가 집에 놔둔 차에서 이 사고를 담보해주는 보험,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이라고 그래요. 자, 뭐가 달라요? 자, 이 차가 보험에 들었는데 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담보해 주죠. 자, 내가 이게 24 차를 보험에 들었어. 그러면 보통의 보험은 2차 사고만 담보하잖아요. 그죠? 근데 2차의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여기서 보험이 안 되면은 내 차 보험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거야. 이게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이라는 거야. 타차 운전 담보 특약. 뭐 오늘 개념만 알고 있어요. 뭐가라는 거. 그러면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은 자,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타차 사고를 해주는 거죠. 다른 자동차를 담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보험상의 담보는 뭐냐 그러면 자, A가 자기 차를 H보험에다가 보험을 넣어놨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와서 꽝 때렸어. Q라는 놈이. 그런데 이게 대인배상 원밖에 안 들어있어. 그래서 사망했는데 1억 5천밖에 안 준대. 근데 내 손해는 얼마냐? 5억이야. 3억이라 그럴까요? 3억이야. 그럼 얼마를 못 받았어요? 1억 5천 못 받았죠? 근데 대인배상2는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가입 안 했단 말이에요. 대인배상1을 가입 안 했으면 정부에서 대신해 주는데 1은 가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줘. 그러면 가해자로부터 못 받은 돈을 내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 무보험 상해담보예요. 무보험 줄거도 놓고 그 뭐예요? 다른 자동차예요. 다른 자동차가 무보험일 때, 다른 자동차에서 못 받는 돈을 내가 받는 것을 무보험 상해담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요건 뭐냐 그러면요. 자,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담보하는 게 아니라 자,
갑돌이가 자동차 수리센터를 운영해요. 그러면 수리센터에 계속 수리하러 들어오겠죠. 근데 그 자동차들이 갑돌이나 갑돌의 피용이 사고를 내버리면 그걸 담보해주는 보험이, 그죠? 그걸 취급업자 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험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 뒷페이지에 있는 거야. 설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어요. 좀 뒷페이지 가면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자, 어느 차에서 사고차는 두세 개인데 사고차는 1차와 2차인데 집에 있는 차에서 보험금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 그랬죠. 내가 차를 운전했는데, 친구 차를 운전했는데 보상이 안 되면 집에 있는 차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순서가 있을까 하는 거죠. 순서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지 대인배상원은 집에 있는 차가 보상해 주는 건 없어요. 왜? 사고차가 대인배상원에 안 들었으면 정부가 해주니까. 무슨 말 알겠죠? 사고차가 대인배상원이 안 들었다 하면 정부가 해주니까 집에 있는 차에서 해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배상원. 근데 1순위로 사고차 보험회사에서 해줘요. 근데 사고차 보험이 안 들었어요. 없어요. 아까 같이죠. 대인배상 원만 들어있다는 거죠. 돈은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해주는 게 자동차 취급업자나 대리운전 사고면 이게 먼저 적용되고, 이 사람이 자동차 취급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운전자는 차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운전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사고차의 보험회사에서 일단 다 먼저 해주는데, 사고차 보험이 보상이 안 됐을 때,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인배상 2가 안 됐을 때 이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어디에서 차가? 집에 있지. 집에 있어. 집에 있어. 그래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해주는데 뭐냐? 취급업자, 자, 수리센터가 해주나 대리운전자가 있을 때는 이 보험이 먼저 주고, 그 외에는 아까 타차 운전 담보 특약에서 대인배상 2를 해줘요. 대인배상 2를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배상 책임이에요. 왜? 가해자인 차주보험에서 받거나 가해자인 운전자 보험에서 받은 거잖아요. 가해자한테 받은 거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에서 받는 걸 무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가해자 보험회사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보험회사에서 자기 받았으니까 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뭐다? 임보험이다는 거죠. 임보험. 그래서 이거는 임보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을 설명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자, 이 피보험자 이렇게 거기다가 줄 끊어놓고, 자, 대부분이 차주하고 마누라 뿐이에요. 배우자 뿐이에요. 줄 끊어놓고 차주하고 배우자. 자, 차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뜻이죠. 기명 피보험자다. 자, 그러면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2에서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다른 자동차를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A가 자 볼게요. A는 H보험에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처음 공부하면서 듣자마자 이해하고 듣자마자 내 거가 되고 이거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편집증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 왜?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 거가 되는 거지. 반복적으로 보면서 되는 거. 그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장 쉽게 가장 한 번에 전체 시각을 보고 볼 수 있도록 빨리 해주느냐는 것은 선생님이지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앉아만 있을 때니까 다 해주자 이거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를 집에 가서 계속 사례 문제 보고 또 보고 수십 번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쌓이면서 여러분이 2달 후에는 자동차 보험이 어느 정도 잡혔다. 그런 거죠. 자동차 보험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처음에 들 때는 따라가기 바빠요. 뭔 말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2번 듣는 사람들이 거의 70-80%. 두 번째 들을 때는 뒤에 거 앞에 거 다 알면서 들을 거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보십시다. 자 부부 한정 특이하게 보겠습니다. 이 부부 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전자를 부부로 한정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부부? 자, 기명피보험자. 이 기명피보험자가 대부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차주라고 그랬죠.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만 담보를 해요. 자, 그러면은 보험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 대인배상 1, 2, 대물, 우리가 자손, 무상, 우리가 그 다음에 아까 차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부 한정으로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했잖아요. 그러면 대인배상 원만 보상하고 다 안 해줘요. 자, 자동차를 10명이 사고 다닌가 자동차를 2명만 운전하는 거하고 사고 발생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2명만 운전하면 자동차도 아무래도 덜 운전하겠죠. 그 다음에 그 2명이 자동차를 잘 알고 운전하겠죠. 저도 나무차를 운전하면요, 한 30분, 1시간 가까이는 서툴어요. 운전을 30년 가까이 했는데도 내 차가 아니면 막 서툴어요. 어떨 때는요, 야, 여기 라디오 어딨냐. 그러다가 사고 날 뻔도 있어요. 뭐 찾느라고. 근데 내 차는 안 보도 해요. 뭐만 하겠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률이 줄어드니까 보험료를 더 적게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차는 우리 와이프하고 나만 운전해요. 그러면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부부 한정으로 넣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운전자를 한정해버리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명피보험자 혼자만 운전하겠다. 부부로 운전하겠다. 거기다가 자식 한 명 추가하겠다. 아니면 가족이 운전하겠다. 이렇게 운전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그 한정된 범위 이외의 의자가 운전하면 똑같이 이거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만 남고 대인배상 원만 남고 다 날아가. 보상 보험에 들었어도 보상 못 받아. 응? 김영변장 아니세요? 부부 한정이니까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아닌 사람이 운전했다면, 그쵸? 원밖에 못 받아. 원밖에.
만약에 자 보험을 더 싸게 하려고 김영피 보험자 1인 운전 특약을 들었어. 1인 한정 운전 특약을 해서 마누라가 운전해도 안 돼. 1인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자식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가족 한정으로 들어야 돼. 근데 가족 한정인데 친구가 운전한 사고 났어. 똑같아. 대인배상 원만 면허 다 하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요거는 안 주는 경우가 많아. 안 주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보험은 들었는데, 야, 보험 들었냐? 이렇게 들어서 그 운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혼자 운전할 때만 보상해 주는 거야. 그러면 친구는 안 해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 대신 해줬다가 친구는 깜빵 가야 되고, 재산 다 날라가고 막 위치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보험에다가 다른 자동차로 운전할 때 담보해주는 보험을 들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겠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욕구가 있으면 개발하겠죠. 그잖아. 팔리는데, 그죠? 팔리는데 왜 보험회사가 개발 안 하겠어요? 그 돈 더 맞는데. 그러니까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왜?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만 놔두고 싹 날아가 버린다? 대인배상 원만 놔두고 싹 안 된다는 거. 어떤 경우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차를 누가 운전했냐 그러면은요, B가 운전했어요. 자, 이 차를 지금 B가 운전하고 B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B는 지금 배우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만 나가요? 여기서 이제 대인배상 원만 나오고 하나도 안 나가. 하나도 안 나가. 자, 그러면, 네. B가 집에 있는 차, B의 소유차에 M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는데, 여기에 뭘 들어놨냐, 그러면, 타차를 내가 운전하다가, B가 타차, 지금 저 차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서 타차에서 보상이 안 되면, 내 보험회사, 이 M보험회사에서 해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타차운전 담보 특약이라고 합니다. 타차운전 담보 특약.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신호 대기 중인 시를과 항체로 산업을 쳤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4억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 자, 4억의 손해 중에서 자, 먼저 어디서 나가냐면요. 대인배상 1을 투고 대인배상 2에서 나가야 될 텐데 대인배상 1은 어디서 나가요? 이 보험회사에서 나간다는 거죠. H보험회사. 왜? 운전자 한정 특약을 위반했어도 뭐는 나가니까. 대인배상 1은 나가니까. 그런데 1밖에 안 나가. 그러면 대인배상 1의 한도가 얼마냐? 1억 5천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 2억 5천이 남았죠? 2억 5천을 어디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M보험회사에서 받는데 M보험회사의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의 대인배상 2에서 받을 수 있다. 부탁을 하나 할게요. 제 책가 어렵다고 다른 책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미궁속에 빠집니다. 저는 좀 직격탄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처음에 조금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러운 걸 제가 최대한 쉽게 강의하면서 빨리 적응해서 2달 후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주겠다는 목적인데,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낮게 공부하면 종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몰라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디서 보험금이 나가고 얼만큼 나가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어디서 보험금이 나간 거를 빨리 제일 1교시부터 해줘야죠. 그래야 나중에 계속 문제가 나면서 어느 보험에서 나가지 그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 한 중간쯤 되면 이제 내가 감이 잡히죠. 왜? 한 번에 감이 잡힌 사람은 없어. 한 번에 하면. 다음에 자, 무보험상에다 한번 볼게요. 자,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서 사상이라는 건 죽거나 다쳤다 하는 거죠. 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공부할 때 뭐를 유사한 것까지를 다 묶어서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이 굉장히 나중에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동차 보험도 있고 상해 보험도 있잖아요. 자, 제일 높은 범위가 교통승용구라는 거예요. 자, 이 교통승용구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 상해보험에서 나와요. 상해보험에서 나와. 자동차 보험은 안 나와요, 이 말이. 왜냐면 선박도 들어가, 비행기도 들어가니까. 자, 사람을 움직이거나 물건을 움직이는 모든 기구를 우리가 교통승용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도 들어가고 선박도 들어가고요. 케이블카, 모노레일, 에스컬레이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끼어서 사고 났다든가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사고 났다 그래도 교통승용구에. 왜? 자, 교통승용구의 정의는 사람이나 물건을 움직인다는 거죠. 뭘로? 전동기에 의해서. 그러면 교통승용구. 그러니까 전차도 교통승용구, 기차도 교통승용구, 보트, 비행기, 모노레일, 케이블카 모든 것들이 교통승용구에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우리 스키장 타면 리프트 타고 가잖아요. 그것도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뭘로 움직여요? 전동기. 사람이나 물건을 움직이는 모든 전동기는 교통승용구예요. 그러니까 교통승용구의 범위가 가장 넓어요. 그런데 모두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어디를 가야 돼요? 땅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땅을 굴러가야 되잖아요, 자동차는. 그죠? 땅을 굴러가야 돼요. 땅을 안 굴러가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라는 개념을 안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개념이 뭐냐면 무보험 자동차예요. 자, 여기서 뭐가 빠지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비행기, 선박, 케이블카, 기차, 전차,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와 같이 바퀴를 달려서 땅이 움직이는, 바퀴가 움직여서 땅을 달리는 교통승용구가 아닌 것은 다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자, 경운기.
바퀴가 달려서 땅을 움직여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땅을 움직이죠? 무보험 자동차에서는 자동차에 해당이 돼요. 탱크. 바퀴가 달려서 땅을 움직이죠? 전차. 바퀴가 달려서 땅을 움직이죠? 무보험 자동차는 바퀴가 달려서 땅을 움직이는 자동차. 땅을 움직이는 자동차. 자동이니까 뭐예요? 전동기, 원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땅이 아닌 것만 빼내면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자배법상 자동차는 뭐냐 그러면요. 자,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많이 낼 수 있는 자동차들을 자배법에서 자동차로 보험을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으로 달리는 거니까 뭐는 빼야 돼요? 경운기 고속으로 달려요? 아니죠. 그래서 농기가 빠져요. 군수품 중에서 자, 군용 트럭은 고속으로 달려요, 안 달려요? 달려. 여기서 고속은 40-50km. 네가 얘기하는 200km 말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도로를 많이 질주해서 사람이 다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차죠. 그러면 군용 트럭이나 일반 트럭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뭐는 안 돼요? 전차, 장갑차. 전차, 장갑차가 막 70-80km에서 막 100km 달려요? 그러진 않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이 다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중기. 근데 중기 중에 9종류는 제외됐어요. 자배법상의 자동차예요. 이 9종류는 뭐라고 되냐면 타이어식이란 말이 붙어 있거나 트럭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타이어식이나 트럭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속으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중기도 셀룰로이드라고 해서 기중기가 있어요. 딱딱한 바퀴가 있죠. 그죠? 딱딱한 별, 셀룰로이드. 타이어식이 아니고, 그거는 어디 가면 있어요? 마트에 가면 있어요, 마트. 대형 마트에 가면 물건 싣고 다니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 있죠? 바퀴를 보아요. 뭐로 돼 있어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 셀룰로이드로 돼 있어요. 타이어로 안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고속으로 움직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싼 걸로 그냥 딱딱하게 해서 그냥 당겨. 그거 안에만 당기니까. 그러면 타이어로 돼 있다는 건 뭐야? 70-80km 달려가갖고 들어주고 또 70-80km 달려가 들어주고 이런 거예요, 지금.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아스팔트, 뭐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 이런 것들이 무보험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레카차, 그 다음에 이륜차, 그 다음에 중기중 9종류. 여기에 자배법에 해당이 돼. 자, 여기에 자동차. 여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보험만 대인배상 1, 2가 있어요. 여기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1, 2가 없어요. 그냥 대인배상이에요. 1, 2 없어. 그러니까
요것만 해당되는 게 대인배상 1, 2예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자, 전차에 의해서 치웠다. 그러면 정보보장 사업이 되냐? 안 돼. 2차의 사고만 정보보장 사업이 돼. 대인배상 1의 가입 대상 자동차만 정보보장 사업이 돼요. 이건 대인배상 1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보장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요거가 자배법상의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자배법이라는 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법에 해당되는 자동차만 강제보험. 여기는 강제보험 아니야. 강제보험이 아니야. 근데 지금 대인배상 1하고 2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강제보험 때문에 나눈다 했죠. 강제보험 때문에 나눴죠. 근데 전차, 농기계 자동차 보험 아까 있었잖아요. 중기 자동차 보험 있었잖아요. 거기는 1, 2가 없어. 그냥 대인배상만 있는 거야. 원이 없어. 그 원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는 정보장 사업을 안 준다는 거죠. 여기만 정보장 사업의 대상이 돼. 그래서 여기만 정보보장 사업의 대상이 되고 이것들은 정보보장 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다른 거 공부할 거 없고 제 강의 노트 책 부지런히 읽으면서 제가 올해부터는 제 책에 있는 문제를 제가 시간을 좀 부족하면 나중에 보관을 하더라도 문제를 다 풀어주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계속 풀면 돼요. 자, 쉬었다가, 20분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 사례 3부부터 하겠습니다.